우리 이어서 일광 광성 소독 들어갈 차례죠. 자, 일광 소독 같은 경우 햇빛을 이용한 방법인데, 이 햇빛을 이용한 방법도 우리가 단시간의 조사로 결핵균이나 티푸스균, 패스트균처럼요, 우리가 이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균들은 사멸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날씨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요. 닿는 표면만 소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서 현장에서 많이 이용 안 하죠. 왜냐면 날씨가 우중충하면 이용할 수 없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선 주로 자외선 살균법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외선 살균법은 처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필기 시간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자외선 살균에 이용하는 파장은요, 2500에서 2800 온고스트롱을 이용하고요. 제일 효과가 좋은 건 2537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단점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침투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침투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칼, 도마 이런 데의 표면 소독이라든지 아니면은 물, 공기 이런 데의 살균에 이용이 됐었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닿는 표면에만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외선 살균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거든요. 침투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닿는 표면만 소독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닿는 표면만 소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닿아야지만 소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살균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효과가 좋아요. 근데 그래서 최소한 얼마예요? 50cm 이하여야 됩니다. 50cm 이하. 그러니까 50cm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효과가 급감해버려요. 그래서 50cm 이하여야 되고요. 이내일 것. 그래서 살균 등과의 거리가 50cm 이내인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이게 컵을 소독할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화가 되는 경우 있고 옆에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직화일 때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컵을 살균할 때 보면은 자외선 등이 이렇게 가깝게 있고 이렇게 직화인 경우가 가장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컵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컵을 이렇게 엎어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놓긴 똑바로 놨는데 컵을 겹쳐놨어요. 이렇게 컵을 겹쳐놨어요. 그럼 이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 안쪽에 있는 컵은 효과가 있지만 이 바깥쪽에 있는 컵은 효과가 없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살균은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하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등이 가까울수록 효과가 좋고요. 직하일수록 효과가 좋고, 엎어놓거나 겹쳐놓으면 효과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단점은 우리가 했던 거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두세요. 사용 방법 간단하죠. 균에 내성을 주지 않죠. 모든 균에 효과적이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단점도 있었죠. 침투성이 없어서 표면 살균만 가능했고요. 잔류 효과라는 게 없었죠. 그 다음에 단백질과 공존 시에도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 기억 되살려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사선 살균. 여러분, 방사선은요, 이거 기억나시죠? 침투력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 여러분, 침투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디에 살균에 이용할 수 있었냐면요, 포장식품이요. 포장이 다 끝난 식품 있죠? 포장식품에 이용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포장식품에 살균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바로 뭐였어요? 방사선조사.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럼 방사선조사, 식품의 방사선조사에는 아까도 했듯이 코발트 60을 이용하고요. 가장 침투력이 좋은 감마선을 이용하죠. 그래서 침투력이 좋으니까 살균력도 강해서 침투력, 살균력이 좋은 감마선을 이용한다. 거기다 그 사진 기억해 두세요. 저희 마크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방사선 조사 마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여기는 안 나왔는데 물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세균 여과법. 내지는 여과 멸균법. 자, 그래서 여러분, 세균 여과법, 여과 멸균법 같은 경우에는요, 열에 약한, 그래서 가열을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살균, 소독에 이용한다. 이건 걸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그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열에 약한 배지에 이용할 수 있는 살균 소독법은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열에 약한 배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느냐? 여과멸균법을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물리적인 방법 확인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학적인 방법 나오는데요. 여러분, 화학적인 방법에선 기본적인 게 뭐냐면 농도 우선 기억해 두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석탄산이죠. 석탄산은 3 내지 5% 정도를 이용을 하는데 이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 이 석탄산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게요. 페놀이요. 페놀. 그래서 우리가 고체 상태로 있으면 페놀이고요. 이 고체를 녹여놓은 물을 석탄산 용액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석탄산 3 내지 5% 씁니다. 근데 여러분 얘는 유기물과 공존 시에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오물 소독에 이용이 가능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석탄산과 관련해서 하나 또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석탄산 개수요. 자, 그래서 소독제의 소독력을 나타내는 기준이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크레졸. 여러분, 크레졸은 3% 이용하는데요. 크레졸은 비누하고 섞어요. 비누하고 섞어서 크레졸 비누액을 만들어요. 무슨 소독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손소독이에요. 자, 그래서 손소독, 오물소독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석탄산의 2배의 효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에탄올, 알코올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 에탄올 몇 프로가 제일 효과가 좋아요? 70%. 이는 70%가 제일 효과가 좋아요. 100%가 아니라 70%가 제일 효과가 좋았죠. 자, 그 다음에 승홍. 얘도 톤소독에 이용이 가능한데 이건 0.1% 정도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그럼 이건 3% 과산화수소를 이용하는데 이거는 뭐 상처나 뭐 이런 소독, 점막 같은데 소독에 이용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양성비누 내지는 역성비누 이건 특징 알아두셔야 되죠. 특징이 나와요. 얘는 농도가 아니라 특징이. 자, 그럼 여러분 양성비누, 역성비누 그러면은요. 여러분 보통의 비누는요. 음이온이 계면활성의 효과를 발휘하는데 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게 바로 뭐예요? 플러스 이온. 양이온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살균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양성비누 내지는 다른 애들하고 거꾸로다. 그래서 역성비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플러스 이온이 살균의 효과를 띠고 있다. 양이온이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비누지만 살균력이 상당히 뛰어났죠. 살균력은 뛰어나지만 때 빼는 능력, 세정력은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살균력이 크잖아요. 살균력이 좋긴 하지만 모든 균에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상당히 결핵균에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결핵균에는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손소독제로 얘를 이용하지 않나요. 그럼 보통 이건 우리가 손소독에 주로 이용을 하죠. 손소독에 이용을 한다. 여기서 이 손소독은 조리전 손소독이죠. 조리전 손소독에 주로 이용을 해요. 근데 그 말고도요. 조리전 손소독뿐만 아니라 식기나 용기 이런 거 소독할 때도 이용해요. 근데 가격이 비싸서 잘 안 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특징